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기체 첫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체는 이 3장 기체 강의는 두 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체의 특징들을 알 수 있는 기체 분자 운동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간단한 기체에 관한 법칙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런 간단한 기체 법칙들이 통합돼서 어떤 기체 법칙이 하나 생기는데 그 내용은 이제 그 시간에 배우고요. 그렇게 두 강의로 나눠져 있으니까 좀 짧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용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강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설명을 이렇게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책을 같이 보시면서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의 이 시간에는 이제 기체잖아요. 그죠? 챕터 3의 기체. 근데 물질이란 것이 기체만 있어요. 기체라는 건 상태잖아요. 그죠? 상태. 상태랍니다. 상태인데, 이 상태가 기체만 있냐? 그렇지 않고, 뭐, 고체도 있고, 그 다음에 액체도 있고, 그렇죠? 예. 크게 우리가 아는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 정도예요.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사실은 기체가 왜 제일 먼저 나왔냐? 예, 그 의미가 있어요. 예. 고체와 액체는 조금 다루기가 복잡합니다. 다루기가 복잡하다는 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복잡을 해요.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기체는 조금 단순합니다.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고체는 딱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고, 뭐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구하기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기체는 완전히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더 쉽다라는 것이 좀 이제, 의아해 생각할 수 있는데, 기체가 하여튼 연구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현장 이 내용을 공부해 보면 결론적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체 상태에 대해서, 기체 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 법칙들을 배울 텐데, 그 법칙 배우기 이전에, 좀 이론적인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자 운동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체 분자 운동론. 키네틱 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자 운동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을 알면은 이후에 얘기할 기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알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상기체 관련해서 실제 기체하고는 좀 다르지만 분자 운동론의 의미는 좀 이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분자 운동론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설부터 시작해요. 어떤 특정 가설을 이제 내세워놓고 그것에 근거해서 유도를 하고 검증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가설이 뭐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트에 나와 있죠? 1, 2, 3, 4, 네 가지 있습니다. 거기 그대로입니다. 기체는 일단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 양식이 뭐냐면, 직선 운동을 해요. 직선 운동을 하고 계속해서 연속해서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을 하는 입자들은 뭘 갖고 있냐면 속력을 갖게 돼요. 속력 또는 속도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그 개념적인 얘기를 한다면 물리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속력과 속도의 차이. 그 속력을 우리가 velocity, V-E-L-O-C-I-T-Y, velocity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속도를 보통 이렇게 V를 표시합니다. 예, V로 많이 표시하는데, 이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뭐냐면, 속도는 이렇게 표시해요. 이게 뭐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물리에서 아마 수학에서 벡터. 물리에서도 벡터 나오죠? 똑같이 벡터 값입니다. 속도는 벡터예요. 벡터라는 건 뭐예요? 크기하고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크기에 해당되는 것이 속력이에요. 속력은 그냥 V로 이렇게 표기하면 돼요. 예. 속력과 플러스 방향,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속도가 되겠습니다. 속도. 예. 물리적인 얘기인데, 우리 화학에서도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물리 얘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속도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직선 운동을 한 입자, 기체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속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속력이란 것이 모든 기체가 같은 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예, 모든 기체가 같은 속력을 갖고 있지 않고 임의로 기체마다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해당되는 속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속력이 어떤 일정한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자세한 얘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일단 속력의 분포를 갖고 있다. 예, 모든 기체가 속력이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예, 직선 운동하고 연속적으로 여기도 속력 분포를 갖고 있다. 여기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체 자체는 기체도 물질이잖아요, 그죠? 물질이니까 얘는 질량과 플러스 부피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기초 개념에서 배웠습니다. 물질은 질량과 부피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기체 자신의 부피가 있어요. 예, 부피가 있어요. 부피가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작다. 그리고 여기서 A라는 어떤 기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 기체 자신이 갖고 있는 부피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주 멀리 다른 기체가 떨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기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것은 기체 자신의 부피에 비해서 굉장히 멀리 기준이라는 것이 기체 자신의 부피에 대해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예. 그 기체 분자들은 충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아무런 힘을 미치지 않는다. 예. 기체들이 이렇게 해서 직선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선 운동합니다. 예, 여기서 직선 운동해요. 그 다음에 직선 운동을 하고, 또 여기 뜨는 것도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는데, 직선 운동을 하기 전에는, 예, 직선 운동에서 서로 충돌하기 전에는 충돌을 이렇게 오는 놈과 이렇게 가는 놈이 여기서 꽝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부딪히면은 그걸 충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충돌하기 전에는 서로 여기 있는 입자나 여기 있는 기체 분자나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충돌하기 전에는 상호작용이 없다.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력과 그 다음에 반발력을 얘기해요. 예, 이것을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인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잡아당기는 거고, 서로 그 다음에 반발력 서로 밀치는 힘이죠. 그래서 그런 잡아당기고 밀치는 그런 힘이 충돌하기 전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기체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인력이나 반발력을 작용할 어떤 그 거리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를. 예, 그런 것이 세 번째 가정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가정이 뭡니까? 네 번째 가정은 괜히 졌네. 네 번째 가정은 여기서 기체가 벽에 꽝 부딪힙니다. 예, 꽝 부딪히고 또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될 때 서로 이렇게 충돌할 때 부딪히고 벽면과 충돌하고 분자들 간에 충돌하고 이렇게 될 때는 충돌하기 전과 충돌하기 후에 어떤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리적으로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탄성 충돌. 이건 물리적으로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네 번째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 운동의 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 네 가지가 직선 운동하고 그다음에 부피는 무시한다. 무시. 거리가 굉장히 멀다. 거리 멀다. 이렇게 요 두 가지 그다음에 서로 충돌하기 전에는 어떤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다. 인력 반발력 없다. 네 번째, 완전 탄성 충돌한다. 에너지 손실이 없다. 예, 요런 네 가지 가설을 가지고 뭘 했냐면 어떤 부피 안에 들어있는 일정한 부피가 있어야겠죠. 예, 부피 안에 들어있는 어떤 기체 분자들의 운동을 수식적으로 그러니까 수식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아까 속력 이런 거 얘기하고 속력 얘기하면 속력을 구하는 식도 있고, 그죠? 물리적으로 속력 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합니다. 예, 물리적인 이론을. 그래서 이 부체 분자들의 운동에 가는 것을 물리적,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유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그런
결과들을 실제로 우리가 실험으로부터 얻은 그 여러 가지 법칙들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것이 일련의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이제 이 일반학 과정에서는 기체 분자 운동의 가설 정도만 알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체가 어떤 성질들을 갖고 있느냐,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 과정, 4가지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수식적인 것은 좀 복잡하고, 그다음에 조금 고난이도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일반학 과정에서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일반학 책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의 안에서는 좀 수준 높은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수식적으로 유도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옥스토비 외에 몇 명이신 그 책 있지 않습니까? 일반학 책 있습니다. 현대 일반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책 내용에는 이제 기체 분자 운동론이 좀 자세히 되어 있고, 그 외의 책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책은 별로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분자 운동론의 가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론, 기체 성질, 우리가 이제 분자 운동론부터 이런 기체 성질을 알게 됐다라는 거 첫 번째 1절 내용이었고요.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깔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 깐다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갖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 베이스로. 예. 그럼 이제 2절과 3절, 4절, 5절까지, 예, 다 법칙에 대한 얘기예요. 보일의 법칙, 뭐,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보일과 샤를의 법칙, 통합화된 법칙이 뭐, 나오는데, 아마 고등학교 때 화학을 뭐 대충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뭐 실험적인 내용,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들 보면은 뭐 히스토리에 관해서는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그런 그 내용들을 추격해서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일의 법칙을 볼까요?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은 일단 온도가 일정하죠? 온도가 일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했어요. 예. 그리고 뭐와 뭐의 관계를 봤냐면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봤습니다.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온도는 일정하니까 생각 안 합니다. 부피하고 압력만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피를 어떤 공을 조금 이제 바람 빠진 공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 빠진 공을 이렇게 꾹 누르면 처음에는 누르기 쉽잖아요. 그죠? 네, 누르기 쉬운데 점점 제가 더 많이 누를수록 누르기 어려워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공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이 있는데, 공 안에 기체들이 있는데 그 기체들이 내가 누르는 힘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기체 자신의 어떤 압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눌러보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 공의 부피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 기체가 발휘하는 압력은 상대적으로 더 세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비례한다는 거죠.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한다. 그래서 반비례라는 거 표시는 이렇게 하죠. P분의 1로. 그럼 이제 이거를 일정 어떤 한 상수를 표현해주면, 여기다 비례상수 K로 표현해주면, P를 저쪽 곱해주면 PV equal 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일의 법칙은 T가 일정할 때 PV equal K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이 식을 봐도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어떤 일정한 값이 돼야 되는데, 그 압력이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 그러면 부피는 감소되어야지 하나의 일정한 값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2배 됐으면 얘는 2분의 1배가 돼야지 이 K가 일정한 값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의미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어느 일정한 상태에서의 PV가 상승 K면 다른 상태, P가 다른 압력의 값이 되고 V가 다른 압력 값이 돼도 서로 이 두 개의 곱은 항상 일정합니다. 예, 곱은 일정해요. 그래서 PV equal P' V'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온도가 일정한 상태의 조건에서 압력과 부피 관계를 이 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노트에는 뭐 P1, V1, P2, V2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게 그놈입니다. 예.
그러면 보일러 법칙은 그렇고요. 예. 샤를 법칙으로 갈까요? 샤를 법칙. 예. 우리 하나를 여기다 씁시다. 예. t가 일정하다. 일정할 때 k로 가지 말고 컨스턴트 일정할 때 pv equal k다. 예, 이렇게 되고요. 보일과 샤를 법칙 char이죠. r. 샤를의 법칙은 조건이 이때는 뭐예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입니다. 압력이 일정하고 그럴 때 어떤 관계가 있냐? 뭐의 관계?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어떤 상태를 정의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상태를 정의하는 함수. 특히 이제 우리가 실험에서의 상태를 정의하는 함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압력, 그죠? 우리가 보통 대기압에서 실험하죠. 예, 이렇게 오픈된 데서 실험합니다. 압력 일정하고 압력과 그다음에 또 부피 그리고 T 온도. 예, 실험한 온도, 실험 부피, P와 V와 T 그리고 하나 더 물질의 양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실험할 때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어떤 함수들이 되는 겁니다. 예. P, V, T, N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가 화학에서 다루는 그런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종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법칙들을 모든 것은 사실 이런 함수들, 이런 상태들, 이런 값들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법칙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사실은 N은 아직 얘기 안 합니다. N은 얘기 안 하고 여기는 의미적으로 N도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N도 일정하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P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T와 V란 말이에요. 예. T와 V.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를 올리면, 아까 공 얘기한 것처럼 그 바람 빠진 공을 생각해요. 바람 빠진 공을 생각하면, 바람 빠진 공은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이렇다 치면, 극단적으로, 이거를 온도를 올립니다. 뭘 온도를 올려요? 여기 있는 기체들이, 온도를 올려요. 기체들이 뜨겁게 온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온도를 올리면,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져요. 예, 여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됩니다. 뭐가 있냐면, 온도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비례해요. 운동 에너지 비례한다. 요거 한 가지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예. 온도와 운동 에너지는 비례한다. 예, 어떻게 비례하는지는 자세히 거기까지는 물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렇게까지는 일단 기억을 해두십시오.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진다.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진다는 것은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거죠. 예. 속도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세요. T. 그러니까 지금 온도를 올렸습니다. 온도를 올리면 여기 있는 기체 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벽면을 꽝꽝 부딪히는 거죠. 예, 꽝꽝 부딪히면 이게 펴지죠. 결국에는 펴집니다. 예. 펴져요. 그래서 펴져갖고 이렇게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예. 실제로 이렇게 예전에 놀았어요. 제가 저 어렸을 때는 문방구에 지금도 문방구라고 하나? 문방구에 보면은 바람 넣는 이렇게 펌프가 있어요. 길드랑 펌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문방구에 가거나 아니면 자전거포에 가야지 그런 펌프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별도로 산다는 거 굉장히 비싼 현실이 있었던 그런 옛날에였는데 그래서 공이 이제 놔두면 바람이 빠지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는 바람 진짜 금방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놀만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놀만 하면 이렇게 쭈글쭈글 해갖고 차는 맛이 안 나잖아요. 볼 차는 맛이. 그래서 이제 그걸 탱탱하게 해야 되는데 자전거포나 아니면 문방구 가려면 좀 머니까 안 가거든요. 대신 이제 임시방편을 어떻게 하냐. 아궁이 있죠. 예전에는 이제 아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탄 떼우는 아궁이. 그래서 거기 아궁이 열고 거기다가 이제 이 공을 이렇게 돌려요. 잡아가서 위에다 이렇게 돌리면
이게 달궈지잖아요. 그죠? 달궈지면 지금 이 현상처럼 여기가 공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단단해져요. 예. 그 얘기는 이 분자들이 그 공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들이 그 아궁이에서 열을 받아갖고 운동이 좀 활발해져갖고 그만큼 벽면을 꽉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피가 증가되는 겁니다. 부피가 증가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쭉 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차고 놀죠. 그러면 전반전 끝나기 전에 전반전 뭐 그 정도 끝나면 이게 다시 원상 복귀됩니다. 이렇게 쭈글쭈글해져요. 공이 다 이제 온도가 내려가니까 다시 부피가 줄어듭니다. 예. 그렇게 이제는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이런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으로 뭐 그때는 이런 뭐 원리를 생각한 건 아니고 단순하게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예.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 하나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법칙 중에 하나니까. 예. 운동 에너지 나중에 이제 우리 에너지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에너지에 대해서 화학 연력학 부분에서 에너지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샤를 법칙은 P가 일정하고 그럴 때 온도와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한다. 그죠? 예. 그러면 T와 V는 비례하는 거죠. 예. 그럼 이거를 좀 전에 보일러 법칙에서 얘기한 것처럼 T와 V가 일정하다. 그러면 T equal KV 이렇게 된다. 비례상수 어떤 K 값을 써서 이렇게 하면 표현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T를 뭐 일로 하든가 V를 일로 하든가 상관없이 우리는 또 일반적인 형태는 T를 일로 내립니다. 그래서 T분의 V는 K가 되게끔 예. K분의 1도 역시 상수는 똑같은 거니까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T 어떤 다른 온도 T와 어떤 다른 부피 V 요것도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T와 V는 일정하다. T가 분모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해야지, 그죠?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해야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례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V equal K 이렇게 예. 보일과 샤를 법칙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이제 3절 내용입니다. 예, 3절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피가 온도에 따라서 팽창하는데 어떻게 팽창하냐? 어떤 그 팽창 크기. 온도가 1도씨에 올라가면 부피가 0도씨 때 부피의 273.15분의 1씩 증가해요. 예, 273.15분의 1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식을 써놓은 것이 거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V equal V0 1 플러스 273.15분의 T. 예, 뭐 도시 값 써주면 되고요. 예. 그럼 V0는 원래 부피, 그 다음에 V는 온도 T가 올라왔을 때 부피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샤를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법칙이라는 건 사실은 이렇게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실험해서 나온 그런 값들을 비교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보일러 법칙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1기압이면 부피가 뭐 2리터고 쉽게 산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압력이 2기압이 되버리면 부피는 어떻게 해요? 1리터가 돼야지 두 개 곱한 것이 항상 얼마? 2atm 리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얘도 이렇게 돼야지 2atm 리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가 4가 되면 어떻게 돼요? 4atm이 되면 얘는 어떻게 해요? 2분의 1 리터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2배 증가하면 반으로 줄고, 예, 2분의 1배 되고, 이런 실험적인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값들이 굉장히 작고, 세밀하고 정밀한 실험을 했을 때 해봤더니, 항상 이거하고 곱하면 똑같은 거의 비슷한 값에 수렴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보일은, 온도가 일정할 때는 이렇게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실험적인 결과로부터 안 겁니다. 뭐 보일이 이상하게 어떤 새로운 것을 뭐 발명한 것도 아니고 자연의 법칙을 그냥 이렇게
찾아낸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샤를 법칙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 이 실험적인 결과들에 의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샤를 법칙의 213.15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삽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외삽. 엑스트라폴레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삽은 외삽시켜서 얻은 값이에요. 273.15라는 것이. 그러니까 온도와 부피를 그렸더니, 예? 온도와 부피 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T와 V에 놓고 비례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게 비례 곡선이잖아요. 직선이죠. 곡선이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실험 조건에 따라서 한 요 정도까지밖에 실험 못 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다 수집해갖고, 실험해갖고, 직선 하나를 찾았어요. 그러면 요 온도가 특정 온도인데, 그리고 여기 0도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예. 0도일 때는 부피가 얼마만큼 되겠느냐라는 것을 그 0도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예. 절대 0도. 예. 절대 0도라고 하셔야 되는데, 절대 0도를, 찾아야 되는데, 요 직선,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실험적으로 얻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부분은 작아서 그었어요. 쉽게 말하면 작았고 여기를 그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를 이렇게 대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면 쭉 그어버리면 되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부피가 측정했더니 0도씨 때 부피 값이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0도씨, 그래서 요 부피가 0이 되는, 예, 부피가 이게 이제 연장을 해서요. 연장을 해서 쭌 연장을 했더니 부피가 제로 되는 지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예. 여기 온도를 했더니 273.15 도씨가 되더라 이거예요.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273.15 도씨일 때 부피가 0이 됐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실험을 못하니까. 예. 마이너스 273도까지는 실험을 못하니까 이론적으로 여기서 실험적인 값들로부터 외삽해서 이런 행위 자체를 외삽이라고 얘기해요. 예. 이 외삽을 통해서 이 부피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은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온도, 부피가 0이 되는 요 온도, 마이너스 213.15도씨를 우리가 절대 0도라고 얘기합니다. 예, 절대 0도. 그래서 0도 K, 절대 온도는 켈빈 디그리를 쓰죠. 켈빈 디그리. 예. 섭씨, 셀시우스, 이거 섭씨라는 것은 셀시우스 디그리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이제 켈빈 디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켈빈 온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켈빈 척도에 의하면 0K가 어때요? 마이너스 273.15 도시다. 예, 이렇게 정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합씨를 K로 환산할 때는 항상 273.15를 더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 그것이 절대 0도 맨 밑에 샤를 법칙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 외에 기타 자세한 샤를 법칙에 대한 실험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갖고 계신 책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을 보겠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그 법칙들이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함수, 예,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압력, 부피, 온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분자수, 그죠? 예, 물질의 양이라고 했어요. N.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예. 사람 이름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예. 아보가드로 법칙인데 이것은 조건이 뭐냐면 온도하고 압력 일정합니다. 온도하고 압력 일정이에요. 이거는 T와 P가 일정한다. 했을 때 남은 게 뭐예요? 부피하고 N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하고 비례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례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물질 종류하고 상관없어요. 물질이 뭐가 됐든 온도하고 압력이 같으면 어떤 특정 부피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양은 물질의 수는 똑같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을 또다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여기도 보시면 일정 온도 압력에서 기체 부피는 기체 양에 비례한다는 거. 기체 양이라는 건 몰수, 보통 분자수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 첫 번째 표현이고, 두 번째 표현은 거기 V 이퀄 V하고 이런 식 밑에를 보시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도, 압력, 부피가 같으면 그 분자 안에 그 상황에서는 모든 분자 수는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다. 예, 그것이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럼 몇 개 온도, 압력, 부피, 몰수, 이건 이제 몰수, 분자수 이 개념을 얘기하면 우리 몰수는 배웠으니까 그 온도, 압력 0도씨 1기압 0도씨 1기압 1몰 1몰의 모든 그 분자는 기체 분자는 전부 다 부피가 얼마 차지하냐면 22.4리터를 차지합니다. 예. 항상 그래요. 예, 항상. 예. 그래서 0도씨 1기압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STP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STP 상태. 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 그래서 표준 온도와 압력 상태. 그래서 표준 온도와 압력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그 경우에 따라서 그냥 표준 상태라고도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표준 온도와 압력 상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길게 쓰기 싫다 그러면 STP 상태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문제 여러분들 뭐 이제 여러 가지 책에 있는 문제들 보면 STP 상태라고 안 쓰고 그냥 뭐 표준 상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기체의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기체의 경우는 표준 상태다 얘기를 하면 그냥 STP 상태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표현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우리 문제 풀 때 착오 없게끔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룰 아보가드로 법칙, 예. V하고 여기 뭐 V하고 그냥 이렇게만 씁시다.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아니죠. 이런 상태에서 보일과 샤를 법칙을 하나 한번 통합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온도하고 압력이 압력하고 부피, 그러니까 압력하고 여기서 이제 압력하고 부피가 동시에 변할 때는 어떤 식으로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요 두 가지 식을 합쳐봐요. 이거하고 이거 합칩시다. PV 이퀄 K하고 그다음에 T분의 V 이퀄 K하고 합치면 여기 공통인수 V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V는 K고 T분의 V는 또 K. 이 K라는 것은 사실 비례상수의 어떤 특정한 값만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인 값인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저 관계를 따진다면 T분의 PV 이퀄 K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 K와 요 K는 다르고 물론 요 K도 달라요. 요 K는 이 K들이 이제 섞여서 어떤 하나의 새로운 K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정한 상수를 간다는 얘기뿐이고, 그래서 여기 T분의 PV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가 동시에 변할 때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부피가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 반비례한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말 그대로 통합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항상 요 값이 일정한 값을 대야 되니까 T 프라임, P 프라임, V 프라임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같은 논리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 상태, 온도, 압력, 부피 요걸 결정해주는 어떤 특정 상태가 변했을 때도 처음 상태 PVT가 결정되고 나머지 PV가 알고 T를 모른다. 그럼 요 관계 갖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아니면 뭐 여기서 요렇게만 V하고 T만 안다. 그럼 P를 또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각각 조건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6개 중에서 5개만 알면 되죠. 예. 그것이 이제 예제 첫 번째 보시면 0도씨 1기압에서 어떤 기체의 부피는 2.5리터이다. 이 기체가 2.0리터의 용기에서 그 압력이 1.5 ATM이 되게 하려면 온도를 얼마나 올려줘야 하는가. 예, 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얘기를 해주면 돼. 0도씨 1기압에서 0도씨 1기압의 어떤 기체 부피가 2.5리터래요. 그러니까 T1, V1, 그다음에 P1 이렇게 봅시다. 예. 그것이 0도씨, 0도씨에 그다음에 V1이 얼마야? 2.5리터. 그다음에 압력이 1기압, 1.0 atm. 그리고 그러면 T2가 이 T1이고요. 그다음에 T2, V2, P2 각각 하면 이 기체의 2리터 부피가 2리터예요. 예, 2.0리터로 감소됐네요. 압력이 1.5 atm으로 증가됐을 때 그때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려면 온도가 얼마만큼 되겠냐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T1분의 V1, P1은 어떻게 해요? T2분의 V2, P2. 예, 이거 뒤집어서 써나 뭐 그 똑같은 얘기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T2를 알고 싶어요. T2. T2에 대해서 정의해야겠죠? T2는 얘 일로 내려오고 얘 이렇게 곱하죠? 예. P1 제대로 씁시다. P1, V1, 그 다음에 P2, V2, T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주어진 값들 대입을 해주고서 계산을 하시면 약 여기서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여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K로 바꿔야 됩니다. K. 예. 213.15K죠? 그렇게 노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약 328K가 나옵니다. 328K. 예. 계산을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되겠고, 328K가 나오고,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만 딱 답 쓰면 틀리죠? 왜냐면, 얼마나 올려주어야 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올려주는 그 델타 차이를 계산해야 되죠? 273에서, 그러니까 273에서 약, 273에서 328이다. 그러면 얼마? 약 55도, 그죠? 55K만큼 55도 C 또는 55K 뭐 이럴 땐 똑같죠. 왜냐면 델타니까 차이니까. 예, 이 정도를 올려줘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객관식이다 그러면 55, 55K 그다음에 328K 뭐 이런 식의 또는 쭉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쓰면 그냥 서둘러서 답이 딱 나왔다고 이거 찾아갖고 딱 이거다 답이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제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주의해야 할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너무 성급하게 쓰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요구한 답을 보기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지금 이제 이런 수치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수치들이 나왔어요. 수치들이 나왔을 때 이런 하나의 식에다가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요 식에다 다 넣어요. 다 넣어. T1, 뭐 213K, 2.5리터, 1기압, 그 다음에 T2 모르니까 놔두고 여기 다 넣는다. 그 다음에 이제 T2에서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그 수치를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면 뭐예요? 더 복잡해요. 물론 계산 값은 똑같이 되겠지만 아예 수치를 대입하기 전에 항상 화학할 때 항상 그 어떤 식이 있다. 기본 식이 있다고 보시면 그 기본 식을 변형한 다음에 실제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풀어야지 더 간단하게 또 짧은 시간에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을 먼저 정리하라. 그것이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식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T2에 대해서 먼저 기본 식을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데이터들을 집어넣는다는 거. 예, 그거 잊지 마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씀드렸고, 요 두 가지 정도 좀 주의를 하셔서 문제 푸실 때,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 연습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지금 기본 법칙, 보일 법칙, 샤를 법칙, 그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 그다음에 보일 샤를의 통합 법칙까지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그 3장 기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것들을 또 이제 완전 통합을 해버립니다. 예, 완전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기체의 어떤 혼합물, 혼합 기체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챕터 3장
기체 첫 번째 강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